네, 6가지 그리고 3가지 내용들 전부 다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개장 전에 알아봅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우선 실적은 전반적으로 뭐 다 잘 나오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특히 경제 지표는 굉장히 탄탄해서 부러움이 계속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일정 한 줄 평으로 뉴욕 경제는 탄탄하고 투자자의 눈높이는 높다.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한없이 우상향 기조로 보여준 것은 맞는데 최근 3거래일 정도는 약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그동안 국내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 시장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만 이 시장에 이제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이 강한 지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이 뉴욕 시장이 워낙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닥 대비 다른 시장 대비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잘 가고 있는 시장에다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낙폭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나온 경제 지표랑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겠지만 저는 봤을 때 그렇게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눈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상승할 때도 사실 1% 이상 상승하지 않았던 시장들이에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1% 내외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 다음 실적이 잘 나온 것은 맞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랑 S&P 500처럼 가치주들이 섞여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최근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 M7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을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했고,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했죠. 그래서 분기 기준 PCE는 오늘 발표했고, 연간 기준 PCE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이 7월 이후로 최대치를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용 지표 또 다른 고용 지표를 보면은 화요일날 졸트 보고서가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졸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이 고용 수치가 감소했다는 뉴스 나와요. 그러면서 ADP는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50bp B컷하고 나서 그 뒤로 나온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처분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고용 데이터가 감소했지만 ADP에서 나온 고용 지표가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괜찮으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했지만 우리 예상에 오차 없이 25bp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상대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더욱더 개선되면서 상방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시장에서 3개월 넘게 약보합권 마감이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투자분들께서 기준금리 인하가 덜 됐을 때는 내가 이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 늘어난 유동성으로 새로 조달된 자금들이 나의 물량을 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멈췄을 때는 내가 그렇게 샀는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알파벳처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AMD의 실적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 있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됐던 AMD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AMD가 잘하긴 잘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 투자분들께서 AMD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AMD도 분명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잘했거든요. 근데 AMD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 분기 대비 뭐 80%, 뭐 50%, 100%이 정도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AMD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10% 향상됐더라고요. 그래서 10% 향상된 수치는 맞는데 이 증권계에서 내놓은 전망치에 부합했고 그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AMD를 푸대접을 하나 했더니 12개월 선행퍼가 150이 넘습니다. 퍼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5.1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5대인데 AMD 같은 경우는 150이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기대감 대비해서 AMD도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이 미국의 장기적인 예상 금리를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이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국채금리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기준금리 인하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다라고 판단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고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대선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 발행을 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는 가만히 있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오르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다가 약간 좀 멈칫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올해 상반기처럼 강하게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매매에 대한 실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선 관련 종목이죠. 뭐 방산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우크라이나 해체권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성장주랑 가치주를 동반 매수를 하시는데 움직이는 타이밍은 달라요. 이 성장주랑 가치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섹터가 다 양립을 해요. 이 섹터가 강한 날이 있고 요 섹터가 강한 날이 있고 요 섹터가 강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선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 그 다음에 완성차랑 금융 같은 가치주를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이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를 때 분할 매매 해보자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상 손연호 팀장께서는 이 매매 스타일에 맞춘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딘가요? 네, 첫 번째, 제가 반도체 중에서도 이 완성 반도체 메이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TC본드와 관련된 장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TC본드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고 월화수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틀 전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만약에 수요일도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자금의 3분의 1 정도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근데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0% 갖고 있었으면은 추가 매수를 또다시 10% 하겠죠. 내가 삼성전자를 5% 갖고 있으면은 추가 매수 5%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근소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수입 매수가 근소하게 들어왔던 이유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납품 라인업에 포함된다라는 이 대만 언론의 뉴스가 나왔죠. 근데 이 대만 언론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M을 받겠지만 공식적인 협력사로는 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수요일날
다시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으면은 내가 본비 중에 이제 본비 중 똑같이 추가 매수할 때 그 본비 중에 3분의 1 정도는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일날 외국인 순매도세가 꽤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타점은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될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하지만 공식적인 협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제 어장관리 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 반도체 메이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쪽 손을 들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엔 뭐 후공정 패키지 이런 쪽도 있겠지만 전 TC본드에 좀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HBM 시장을 둘러싼 시장 전망도 줄어들듯이 이 한미 반도체를 하나 정밀 기간에 이 기술력 경쟁 차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두 종목 간의 격차가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을 때 믿으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격차가 3년이라고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를 사가지고 3년 동안 보유하다가 3년 뒤에 이쯤 되면 하나 정밀기기가 치고 나오겠지 이러면서 매매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한미 반도체를 매수하면서도 이 하나 정밀기가 얼마나 쫓아오는지 체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밑에 있는 하나 정밀기기가 이 SK하이닉스에다 TC본드를 납품을 한다 못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 간의 시소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는 없죠. 저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확인한 거에 따라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SK하이닉스의 TC본드에 대한 콜테스트를 탈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증권가 리포트에 실을 정도면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현대차 증권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 한미반도체랑 이 하나 정밀기기 간의 이 기술력 경쟁 차이는 그대로 있지만 이 하나 정밀기가 따라올 듯 하면서 다시 후퇴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수급상을 봤을 때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두 종목을 똑같이 동시에 사는 게 맞지만 조금 더 이 시세 차이를 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호재가 있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이 하나 정밀기가 쫓아오려고 하다가 못 쫓아왔으니까 당분간 1년 반 이상간의 안정적 실적은 나올 거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먼저 접근했다가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샀다가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5에서 10% 혹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이 한미반도체가 저점에서 맥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한미반도체 쪽으로 자금을 조금 이동시키는 이런 영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본드라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 그리고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네, 뉴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름 펴는 보톡스주, 아무도 모르게 주가도 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톡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미용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는 나오고 변동성도 나오는 가운데 또 휴젤이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어떠한 쪽에 포인트를 맞힐까요? 그렇습니다. 에이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저는 약간 이 굵은 소비주 계열로 갖고 온 건데 이 소비주도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화장품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주가 턴어라운드가 안 나왔어요. 우리가 실적은 정말 화장품주가 잘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세 처리에서 나왔던 화장품 수출 동향도 이제 8월이나 7월 달 대비해서 증가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강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12개월 선행포가 엄청 떨어졌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도 12개월 선행포가 20에서 30 사이였거든요. 근데 주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포가 10에서 15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야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으니까 이 화장품을 정말 째려보되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와중 속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보톡스주가 시장 규모도 커질 건데 실적도 잘 발표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보톡스 시장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22년에 3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027년 5조 3천억 원 규모로 매년 30에서 40% 상승하면서 3년에서 4년 가까이 8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관련 주라고 한다면 휴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매매를 잘 못한다거나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휴젤과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메디톡스를 모두 다 사야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은 휴젤과 파마리서치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대웅제약이 어제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어제 호실적을 기반으로 대웅제약이 오늘 가장 탄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메디톡스를 1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휴젤과 파마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디톡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최종 판결했죠. 이 휴젤과 메디톡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톡스 관련 종목들은 각자 영역, 각자 판매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국내 톡신 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국의 FDA 허가까지 얻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실적 탄력도를 보여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가장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12개월 선행포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12개월 선행포가 낮다라는 것은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은 말씀도 안 드리겠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 혹은 음봉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께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제 탑픽주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가지 종목의 관심도 순서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요?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 보려고 합니다. 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이 한글과 컴퓨터도 좀 훈풍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삼성 SDS나 엠로 말씀드리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소프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적 안정성과 변동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AI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는 알파벳이 호실적을 보여줬고 국내는 삼성 SDS가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왔어요.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3분기 역대 최대 이익을 낼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닝 스탠바이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글과 컴퓨터 자주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잘 했고요. 실적을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더 잘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강한 기관 순매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3%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6% 잡아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플러스 10% 구간 잡으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유심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 가져다 줄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 선물 꾸러미입니다. 손현우 팀장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TC본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 한미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투자의 흐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톡스 쪽에서 미용 쪽과 관련된 종목들, 휴젤과 파마 리서치, 그리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이런 수급 변동성을 이용하자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효과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쪽과 관련해서 한국과 컴퓨터인데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는 삼성 SDS, 엠로, 그리고 조금 더 매매 쪽 관점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선 한국어 컴퓨터 스윙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